네, 어제 이 대규모 차관급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특히 윤성원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3년 넘게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규제 중심의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파급력이 큰 정책인 만큼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과 함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2030년까지 맞추겠다 네.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이 왜 나오게 된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주택가격 대비 공시가격, 즉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금액에 대한 것들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좀 낮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비교해 봤을 때 무주택자들은 집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집을 갖고 있는 분들과 비교해서 경제적 이득을 그만큼 덜 가졌다라고 봤을 때 예. 일정 정도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있다라고 보고 그 소득에 상응하는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 그동안 너무 낮았다. 네. 그 낮은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너무 낮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가 알고 이를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 일어난 만큼 그에 따라서 세금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공시가격 인상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간 과정 속에서 주택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완책으로서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정부가 이런 네. 정책을 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세금도 더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유세가 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느 정도라고 보고 예, 계십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일단 지금 세금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약 6억 원짜리 정도의 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현재 세금을 부과시키는 그 공시 가격이 현재 약 60% 내외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이 60% 정도의 그 공시 가격을 가지고 1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약 44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지금부터 약 10년 후인 2030년을 기간으로 봤을 때 2030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그 전체적으로 시세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약 2.5배 높은 11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세금이 무주택자 그리고 집을 한 채만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세금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2.5배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들은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증가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약 그 현실화율 기간이 10년 동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피부로 많이 와닿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단 얼마가 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좀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조세 저항과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그런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네. 1주택자인데 뭐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럼요. 세금이 늘게 되면 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또 반대 여론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의견에서도 보면은 세금을 현실화하고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찬반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집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1주택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집 한 채만 가지시고 뭐 오랫동안 생활해 보셨던 분들이 네. 조금 더 반발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공시가격은요. 그 세금 부담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 복지 차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준조세에 해당되는 약 60여 가지의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시 가격이 올라가거나 현실화된다는 것들이 단순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 의한 세금 부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까지 제한이 되고 있거나 또는 다른 형태에서의 그 사회적 제도 변화에도 그 집을 영향을 갖고 계신 미친다. 분들에게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고요. 예. 또한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과 비교해서 더 빠르게 현실화율이 되고 또 누진세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 좀 이 재산세가 전동이 공동주택 있겠네요. 공시가격이 네.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1주택자 대상의 어떤 재산 감면 논의가 그래서 좀 보완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오늘까지 보도 나온 바로에 예. 의해서는 정부에서는 그 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금액을 그 6억 원으로 하자. 네. 그리고 그 정부 여당에서는 9억 원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예.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세금을 좀 납부하고 그 납부해야 할 세금을 좀 내야 하실 분들의 범위를 넓히자. 네, 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정치를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예. 뭐 내년에 각종 선거도 있고 또 그 시장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민심을 좀 읽는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대한 범위를 좀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좀 이견이 있는 걸로 나와지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당정 간에 협의가 된 걸로 알려진 바로는 9억 원 정도까지 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좀 주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저가 1주택자, 거기서 중저가의 기준이 6억 원 이하냐, 9억 원 이하냐. 그렇습니다.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네. 요번 이 공시 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격차 이것도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지방에 싼 집을 갖고 계신 분이건 수도권에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이 간에 또는 서울에 일정 정도 금액, 우리 부산에 똑같은 금액을 갖고 계신 분들 간에 네. 현실화율을 90%대로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세금 부담에 대한 것들은 똑같이 올라가지 않겠나. 아,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신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체감으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인해서 우리 지방 지역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세금 부담에 대한 네. 것들은 서울 수도권 분들과 경제력 비교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부담이 클 수 좀 있다. 커지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것들로 봤을 때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자일수록 현실화율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네. 또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주택에 대한 것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안 되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고 할 때 똘똘한 한 채를 어디다 갖겠는가? 서울과 지방에 집이 여러 채 있을 경우에 지방 주택구를 팔아서 서울 한 채만 가지시려고 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봤을 때 일부 지방에서부터 벌써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지방의 주택 시장의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현상이 지방 중소도시부터 확대돼서 우리 부산과 같은 광역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 부산 광역시 같은 경우도 다소 주택 가격이 쌌던 그리고 그동안에 거래가 좀 안 됐던 주거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도 같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또 인기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 전망이신 예. 거고. 그래서 예, 지방정부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세금에 네.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또 우리 네. 지역의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는 것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